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여성의 몸 그리고 도시 공간이에요. 도대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여성이고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도시에 산다. 이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4분의 1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뭐 하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훨씬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세상을 굉장히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가 이쪽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전문가가 만드는 영역이 있고 빌더가 만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빌더들은 대부분 관습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전문가들은 머리를 싸매고 뭘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합니다. 정책 위반자가 있고 어반 플래닝 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가도 있고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뀌는 게 정말 느려요. 저기 왜 여성이 하나 뭘 들고 서 있느냐. 이 느린 변화를 빨리빨리 바뀌게끔 하는 어떤 촉매 역할로 여성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이 굉장히 많은 것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약자를 대변하기도 하고요. 노인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에 여성들이 많이 나와 있고 쓰기 편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되면은 벌써 그 도시가 활기를 띠게 되고 경쟁력을 견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어떻게 도시를 보느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나 도시하는 사람들, 뭐 디자인하는 사람들 다 익숙한 장면일 텐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이디얼맨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유명한 건축가 르꼬르비지의 르모듈러입니다. 둘 다 건장한 남성을 뭔가 그 표준으로 삼아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편한 스케일은 무엇인가. 오른쪽은 아름다움과 편한 거를 합친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키 183cm의 프랑스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누구에게나 저 같은 키의 여자한테도 편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두 적용해서 건물을 짓고 많은 것을 디자인했는데 사람들은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해요. 머리를 싸매고 위원회 뭐 다 좋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항상 바로 여성의 존재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결국 이 요구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지 못한 거죠. 달빛 시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밤에 걷고 싶다. 우리 걸을 권리를 돌려다오. 그리고 월드컵 거리 응원의 모습입니다. 저기 뛰어나온 사람들의 50% 이상이 여자였다고 하죠. 평소에 실은 나와서 뭘 돌아다니고 좀 즐기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도시가 그렇게 여자들한테 프렌들리하지 못해요. 결코 친화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여성이 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라고 했는데 아이 키우면서 어린이들 약자 대변하죠. 노인, 요새 그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애인 대변합니다. 일시적으로 임신해 있을 때 장애인 체험을 합니다. 결국 여성이라는 그 존재는 반이 아니라 메조리티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도시가 설계될 때 훨씬 더 인간적이고 선진형 도시로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여성의 일상은 남성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여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면은요, 남성은 집하고 직장하고 굉장히 제한된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는 많이 휘젓고 다닙니다. 도시의 일상적인 공간은 다 여성들이 샅샅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에 걸림돌이 있는지, 어디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지. 왜냐하면은 애를 실어다 놔두고 어디 드랍하고 중간에 뭐 픽업해서 일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사들고 오고 주렁주렁 달고 지고 이고 밀고 끌고 이러고 오죠.
녹초가 돼서 옵니다. 그 대신 도시의 곳곳에 지름길도 잘 알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가 흩어져 있어서는 절대로 프렌들리하지 못하다. 여성 친화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엮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06년의 일인데요. 서울시에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성건설인협회에서. 저희 연구팀이 여성 친화적인 도시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둬서 해결을 해야 되냐. 먼저 안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편리해야 된다. 쾌적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서울의 특수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시가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은 누구나 다 아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어떨까? 자, 보십시오. 24시간 도시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24시간 도시입니다. 극히 젠더드 돼 있다. 그리고 항상 공사 중이다. 그래서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역사 도시가 뭐가 문제냐? 겉은 멀쩡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뒤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뒤에 어떤 미로가 있다가 막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튀어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참 돌아다니기 불안하죠. 24시간 도시 굉장히 좋아하시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여기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교통편은 있는지 돌아가는 길은 안전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24시간 도시라는 것에서 여성한테 주는 어떤 의미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곳은 너무나도 젠더화되어 있어서 불편하게 됩니다. 접근하기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이게 서울의 모습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위험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여성한테 좋은 방향으로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너무 소수의 어떤 특정 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사람들 거기에 집중됐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21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축, 도시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여성들이 유럽에 모여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가 여성이랑 어떤 아젠다로 연결될 수 있을까? 안전 문제, 커뮤니티 서비스 문제, 육아, 보육, 환경의 질, 그리고 교통이라고 하지만 실은 이건 이동권입니다. 도시에서 이동권,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 무엇보다도 생업에 대한 접근, 잡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것을 엮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안전 문제, 접근성 문제, 편리성 문제, 그리고 쾌적성 문제 이렇게 같이 엮여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도시를 가지고 이미 많은 것이 짜여져 있는 도시를 가지고 고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을 때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종시입니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종시에 완전히 백지에 새로 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여성들을 위한 어떤 특별 디스트릭트를 한번 해보셔. 그러면은 어떤 게 여성한테 편한지 다들 알 수 있을 테니까 하나의 쇼케이스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6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아까 얘기한 4가지가 여기에 같이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좀 덩치 크게 만들어서 다 두드려 먹지 말고 쪼개고 나눠라. 2번째는 높이 올려놔서 도대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게 하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지하 깊이 파킹하고 이런 문제 좀 피할 수 있게 바로바로 보이게 좀 로우라이즈로 해라. 또 좀 믹스해서 작은 마을처럼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니까 교통의 결절점에는 24시간 시설들을 하나씩 끼워 넣어서 항상 퍼블릭 아이가 존재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시설들은 좀 오버랩 시켜서 가족들이 함께 이용할 때 서로 다른 것을 즐기면서도 같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어떤 오버랩, 같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 이런 6가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어진 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 속에 여성 친화 디스트릭트를 만들어주세요. 큰 녹지가 있고요. 여기는 BRT 스테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는 다 주거단지입니다. 학교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학교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해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도시가 아닙니다. 직접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걷는 길 전체를 공간으로 보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고여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경험하는 공간으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의 디자인 범위를 넓혀주십시오.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양쪽으로, 이 길 따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작업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누구나 걸어가면서 수시로 들릴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 골고루 섞어서 넣겠다. 그리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녹지 부근에는 뭔가 사람들이 모여서 복잡거리면서 퍼블릭 아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겠다. 특히 방과 후에 비어 있어서 오히려 썰렁하고 지나가기 두려운 학교의 공지는 뭔가 채워 넣어서 잘 써보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m마다 버스 정류장을 넣었어요. 그러면 뭘 들고 지고 밀고 끌고 가는 사람들 덜렁 올라타고 금방 내리고 조금만 걸으면 되겠죠. 여차하면은 어디로 톡 튀어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4시간 시설하고 교통 결절점을 엮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가로 안전존이라는 이름의 이런 곳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엇이 있냐면요. 버스 스탑이 있으면서 거기에 잠깐 픽업할 수 있는 정차존이 있고요. 10분 정차존이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데리고 다니는 아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쉬야 하고 외치고 들러야죠. 너무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거나 간이 쉘터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휠체어, 유모차 등등 넣습니다. 제가 24시간 시설 같이 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 얘기 드렸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24시간 컨비니언트 스토어, 편의점이 있으면 거기 속에서 일하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다 든든하죠. 우리는 서로 지켜준다. 또 지하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서 있지 않죠. 학교의 커뮤니티 복합화 구역, 제가 아까 오버랩 시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쓰는 도서관, 그리고 뭐 쿠폰제 식당도 좋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헬스센터 정도, 보육시설, 체육관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치를 할 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밤 늦게까지 사용하고 아빠도 엄마도 너도 나도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기다리고 그럴 수 있겠죠. 또 지나다니는 사람도 안 무섭고요. 많은 드라이브인 존을 넣자고 했습니다. 비 올 때 무서울 때 그냥 지나가면서 돈도 빼고 뭐 세탁물도 찾고. 그리고 녹지 안전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녹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에. 그 중앙으로 다니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이 퍼블릭 아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생활안전존과 학교와 녹지와 다 서로서로 보는 눈이 있고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그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이 둘, 초등학교에 하나, 보육원에 넣어야 되는 하나, 치매 어머니 모시고 살고 남편은 별로 도와주지 않는 직업을 가진 여성. 하루에 이렇게 먼 길을 다닙니다. 첫애 내려놓고 또 가서 둘째 내려놓고 세 번째 어머니 내려놓고 파킹해놓고 BRT 타고 직장 갔다가 애가 중간에 아픕니다. 오라 그럽니다. 다시 거꾸로 와요. 애 픽업해서 또 병원 앞에 가서 기다려서 다시 데려다 놓고 점심 먹는 방도 복귀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도서관에 책 반납하고 이번에 다 거꾸로 하죠. 또 먹을 거 사고 애 내일 학교에 가져갈 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차 세워놓고 캐시머신 찾고 또 다시 와서 문방구 가고 집에 오면 벌써 8시 이제 밥 준비해야 되죠. 돌아다닌 거리는 회사 가는 거 빼고 8,598m. 바꿔봤습니다. 모든 걸 같이 오버랩 시켜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다 모아놓고
도서관도, 체육관도, 또 헬스센터도, 심지어는 중간에 애를 픽업해서 대신 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어듭니다. 돌아다닌 거리는 2367m, 1시간 반 정도를 더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고, 엄마가 해피하면 가족이 해피하겠죠. 가족이 해피하면 사회가 해피합니다. 그래서 비어 있어서 위험하고 썰렁했던 거리가 사람들로 들어차게 되고 계속 사용되고 밤늦게 가도 안전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도시를 꿈꿔본다. 어디서 시작됐느냐? 여성의 몸이 고달프기 때문에 시작된 아이디어입니다.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라고요?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